자, 반갑습니다. 저는 영어교육의 인설건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윌릭스 그래머 분사 2강 그 해석 강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분사 수식어, 그러니까 명사를 중심으로 앞에서 꾸미거나 또는 뒤에서 꾸미는 그 분사 수식어에 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분사가 들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에 관해서도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비동사 뒤에 쓰이는 그 분사 주격보호에 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 더구나 이 부분은 앞서서 배웠던 BING 진행형이나 BPP 수동형과 모양이 동일해서 굉장히 헷갈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때 우리는 이것을 수로로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동사로 취급을 하는지, 또는 비동사 뒤에 있는 그 분사 주격보호로 취급을 하는지 그 구분법을 좀 자세히 다뤄봤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문장을 좀 꼼꼼히 해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구분했던 굉장히 자세히 알아보았던 그 구분법을 한 번 더 복습을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마치도록 할 겁니다.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7번, 8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분사라는 거 뭐라서요? 그쵸? 형용사라서 형용사처럼 쓸 수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 형용사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한다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수식어로 쓰이거나 보어로 쓰이는데,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것은 바로 이 수식어의 역할로 쓰여 있는 어떤 그 분사의 용법이었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보어로 쓰이는 바로 분사에 관해서 배웠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품사론적인 지식만 있다 손 치더라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생각이 좀 들죠. 자, 우선 7번 문장 한번 보게 되면은 The last scene, 마지막 장면이 되겠죠. 근데 무엇의 마지막 장면이냐면은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자, 비동사 나왔고요. 뒤따라서 주격보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so touching, 정말로 감동적이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긴 하는데,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ing가 바로 현재 분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죠. 되나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현재 분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적절히 해석할 것인가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무엇을 좀 정리를 해드렸냐면, 바로 뭔가 진화론이다, 생물학 관련된 얘기를 또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드리면, 우리가 양극단이 있어. 동사가 있고 여기 한편에는 또한 형용사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이 분사, 즉 ing 분사나 pp 분사는요, 어느 정도 이 동사와 형용사 그 중간 단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때로는 어떤 시점에서 이 ing와 pp는요 동사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으며, 이해되십니까? 또는요 반대로 형용사에 좀 더 가까워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이 ing 있죠, 즉 터칭, 이 ing는 완전 형용사화된 분사다,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ing, 이 터칭이라는 단어는 유독 이 영어권 나라 사람들은요 완전 형용사처럼 써버려,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요. 감동적인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하나의 독자적인 형용사로 외워주시는 것이 편하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 이 분사라는 놈은 어찌되었든 동사와 형용사 그 중간에 머물러 있는 그와 같은 품사인데, 때로는 이게 세월이 쭉 지나면서 터칭과도 같은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단어는요 유독 완전 형용사 쪽으로 굳어져 버렸다 라고 정리해 주시고, 이 단어는 하나의 독자적인 단어로 외워버리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해드리면, 영화의 그 마지막 장면은 정말로 감동적이었어, 이렇게 해석을 해달라 이거죠. 그랬을 때 분석 시에는 역시 비동사의 주격보호다, 이렇게 분석을 한다고요. 자, 다음에 8번입니다. I can't stay, 나는 채 있을 수가 없어. 자, 여기서 이 stay라는 동사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비동사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주격보호를 이끈다는 점에서 그냥 비동사 취급을 해버리자. 베이직 강의할 때 정리를 했죠. 우리가 비동사로 취급을 해버린다면 뒤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focused는 그쵸, 주격보호가 된다, 이 말입니다. 되었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ed가 붙어있는 이 focused는 그쵸, 과거 분사가 되겠죠. 되나요? 자, focus 뜻은요 집중하게 하다 뜻이거든요. 사역수동의 의미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데, 다시 말하면 집중하게 되다, 그래서 집중하게 된 채 있을 수가 없죠, 이 정도로 해석한다고. 이것을 한국말로 좀 더 의역해버리면 나는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어,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직역 딱딱하게 좀 해석을 해드릴게. 나는 집중하게 된 채, 된 상태로 있을 수가 없죠. 되셨습니까? 의역하면요, 나는 도저히 집중할 수 없죠. 근데 어디에 집중할 수 없냐면 하고 있는, 손에 잡혀 있는, 됐죠? 네, 손에 있는 지금 일이라는 것은 하고 있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정도가 됩니다. 추리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 나는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는데 지금 손에 잡혀 있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한번 읽어드리면, 비동사뿐만 아니라 여기 8번과도 같은 become, get 등의 좀 더 넓은 의미의 비동사들도 뒤따라서 주격보호를 이끌 수 있어서 결론은 그쵸, 분사를 쓸 수 있다, 챙겨가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에 뒤로 한번 넘어가보면은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이 문법상을 제가 수업 시간에 꼼꼼하고 그리고 깊게 좀 다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가서는 제가 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 있는 이 문법상을 언어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배우기에 가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르는 것보다 알고 있는 것이 충분히 도움이 되기는 한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좀 더 신속하게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알고는 있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는 마라 라고 정리를 해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은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껏 우리가 배워왔던 그 이론은 비동사 뒤에 주격보어가 나오는데 바로 이 주격보어 자리에 마치 형용사의 신분으로 ing와 pp가 쓰이는 거. 지금 이걸 정리했는데 여기에서 일단 문법적인 충돌이 발생하죠. 뭡니까?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 ing를 쓰거나 또는요 비동사 뒤에 pp를 쓰는 거. 우리가 수로동사의 그 이해, 수로의 이해 편에서는 바로 하나의 동사로 취급을 하면서 이해되십니까? 즉 진행형과 수동형 또는 수동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던 거 아니겠냐고. 다시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비동사 뒤에 ing, 비동사 뒤에 pp 나오는 것은 동일한데 어떤 때 우리는 하나의 동사로 취급을 하나요? 그러니까 진행형이나 수동형으로 파악을 하며 동시에 어떤 때 우리는 이것을 분해해가지고 비동사의 주격보어로 분석을 해야 하나요? 이 부분이었잖아.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서 제가 이론 하나를 던져드렸죠. 무엇이었습니까? 앞서서 살짝 소개했던 그와 같은 개념인데 뭐냐면 그래 양극단에는 있잖아. 동사가 있고 또 여기에는 형용사가 있어. 근데 지금 문제시 되는 건 뭐냐면 비동사 뒤에 ing 또는 pp가 나오는 거잖아.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 ing와 pp가 중간 단계에 머물러 있다가 어떤 특정한 문맥에서는 그쳐 형용사에 좀 더 가까워질 수가 있고 또 어떤 특정한 문맥에서는 동사에 가까워질 수가 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분석을 좀 달리 해주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다고. 이해되십니까?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봐봐. 여기 있는 ing와 pp가 좀 더 동사 쪽으로 가까워질 때는 하나의 진행이나 또는요 수동으로 파악을 해주시고 하나의 동사 취급을 해버리면 된다 라고 정리를 해드렸고 그것이 아니라 좀 더 형용사 쪽으로 가까워졌을 때는 형용사는 그치 주격보어로 쓰이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비동사의 주격보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분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다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일종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장을 볼 때마다 좀 더 유연하게 처리를 좀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죠. 자, 문장을 한번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BING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때의 진행으로 표기를 할까 이겁니다. 보세요. 우선 해석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그 소년은 is ing 보이시죠? 터치는 여기서는 만지다 뜻이에요. 되었습니까? 뭐라고요? 만지다. 근데 무엇을? 그의 코를 만지고 있다. 캐치하셨습니까? 얘를 결국엔 여기에서는 하나의 동사 취급을 해야 되는데 이해되십니까? 선생님 왜 그렇게 취급을 합니까? 그 근거는 여기 있어요. 목적어. 다시 목적어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목적어에게 자격을 주는 즉 목적격을 줄 수 있는 목적어를 이끌 만한 구실을 하는 무언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요. 뭐가 있습니까? 동사, 특히나 타동사. 즉 앞에 얘가 타동사이어야만 뒤따라 목적어가 나올 수 있듯이 다시 말해서 동사의 성격이 있다고. 동사의 성격이 좀 더 두드러진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동사로 간주를 하게 되는 순간 BING 진행형이네. 제가 아까 그려드렸던 그 양극단에 따르면은 좀 더 동사 쪽에 치우쳐 있는 그러한 ING라고요. 자, 다음에 옆으로 가서 His devotion 뭡니까? 그의 헌신은 is touching 뭐냐면 정말 감동적이다. 자, 차이점 느껴지십니까? 자, 여기에선 제가 지금 주격보어로 분석을 했는데 이유가 뭔데? 그러니까 선생님 터치가 타동사잖아요. 맞아. 그럼 지금 목적어 안 나왔네요? 안 나왔지. 왜 목적어가 안 나왔냐면 얘는 여기에 지금 적혀있는 이 터칭은요 지금 동사의 성격을 잃어버렸다고. 즉 어디에 좀 더 가까운 거야? 그치? 왼쪽 편에 있었던 형용사에 훨씬 더 가까워졌죠. 형용사에 훨씬 더 가까워졌으니까 우리는 주격보어로 분석을 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문장마다 살짝 분석하는 양상이 다르더라 이겁니다. 다음 밑에 거 한번 볼게요. 같은 얘기인데 The male bird 뭡니까? 수컷 새는요 is distinguished 바로 구분된다 from 무엇과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 바로 암컷과가 되겠죠. 보이십니까? 수컷 새는 당연히 암컷과 구분이 되지. 여기서는 구분된다라는 어떤 그 의미가 좀 더 합당하다 이거죠. 구분된다. 제가 하나의 동사처럼 읽었듯이
여기서도 하나의 동사 덩어리, 그래서 수동태로 간주를 하는 것이 맞고, 분석 시에도 얘는 수동태야 라고 동사 처리를 한 번에 좀 해주시면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옆에 가볼게요. He is very distinguished in his field. 보이십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볼게. 그는 매우 구분된다. 어디에서? 그의 분야에서 정도가 되겠죠. 그는 매우 구분되는데 그의 분야에서.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치. 얘는요, 이겁니다. 뛰어난. 됐어요? 뭔가 다른 형용사로 처리를 해도 말이 되죠. 무슨 말이냐면 그는 매우 뛰어나. 특히나 그의 분야에서는 그는 특출난 사람이야. 됐습니까? 특출난, 뛰어난, 뭐예요? 뭔가 형용사의 느낌이 난다 이겁니다. 여기에서는. 그도 그럴 것이 여기서 very가 그 형용사의 의미를 좀 더 강조해주죠. 그래서 여기 있는 distinguished를 하나의 주격보어로 분석을 하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분석을 하나, 이렇게 분석을 하나, 뭔가 유용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배워두는 건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긴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쵸. 정확하게 해석하고 신속하게 해석하고 넘어가는 거. 아시겠죠? 여튼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결국 비동사 뒤에 있는 이 분사는요, 때에 따라 주격보어로 분해를 해가지고 분석을 하기도 하면서 또는요, 진행형 또는 수동형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뒤로 한번 넘어가면은 이 9번부터 12번까지, 그러니까 이 9번부터 12번까지는 바로 진행형과 수동형으로 한 번에 한 덩어리로 취급하는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동사적인 성격이 좀 더 강하다는 것인데 예문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she is writing. 그녀는 쓰고 있다. 자, 제가 여기서 타동사로 취급을 한 것은 뒤따라서 목적어 나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의 진행형으로 처리하는 것이 괜찮다 이거죠. 그녀는 쓰고 있는데 이메일 하나를 쓰고 있죠. 누구에게? 그녀의 친구에게, 한국에 있는 그녀의 친구에게. 되셨죠? 자, 다음에 10번입니다. The new suit Carl got for work is made of wool. 정도가 되는데, 자, 새로운 수트, 정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생략된 한 단어는 대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뒤따라서 목적어 없죠. 보이십니까? get이라는 건 무언가를 얻다라는 타동사 또는 구입하다라는 타동사인데 뒤따라 목적어 없는 거 챙겨가 주시고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 that부터 어디까지, work까지가 앞서 있는 used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수식어다. 됐죠? 해석은요. 새로운 정장인데 근데 어떤 정장이냐면 칼이 업무차 직장을 위해서 구입했던 새로운 수트 정장이 is made 만들어진 상태다. 근데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여기서 이 오브는요 를 재료로 정도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를 재료로. 그래서 무엇을 재료로 만들어진 거냐면은 바로 올이라는 어떤 그 직물로 만들어졌다가 되겠죠. 되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is made는 하나의 동사 취급한다. 챙겨가 주시고. 자, 다음에 11번입니다. John has just arrived at this station. 정도가 되는데, 자, John은, 자, 여기서 완료형, 우리가 하나의 동사 취급하죠. 이랬을 때 이 arrived도 pp라는 거 챙겨가 주시고, 아, 여기서는 동사적인 성격이 강하구나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해석은요. 방금 막 도착했고 지금 그런 상태다. 되셨죠? 그래서 분석 시에는 has부터 arrived까지를 하나의 동사 취급을 해주시고 근데 어디에 도착한 거냐면은 at the station 뭡니까? 정류장에 정도가 되겠죠? 자, 다음에 12번입니다. 자, 여기서 12번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어라고 얘기를 한다면 주격 보어가 있고요. 또 목적어 뒤 목적격 보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보호 말고도 하나가 더 있다 이건데 바로 우리가 일형식 자동사라고 얘기한 거 있잖아. 우리가 이 자동사 뒤에는 목적어 안 나오고 수식어가 흔히 나오잖아요. 이거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형식이라고 얘기한다면은 보어는 안 나오잖아. 그런데 마치 이 일형식에서도 보어와 같은 놈이 하나 나올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이제 옆에 한번 읽어드리면 일형식 자동사 뒤에도 보어가 쓸 수 있다. 이해되시죠? 원칙적으로는 자동사, 우리가 완전 자동사 이렇게 부르잖아. 그러니까 완전 자동사 뒤에는 수식어 나올 수 있고 뭐 목적어나 보어는 안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완전 자동사 뒤에도 가끔씩 보어가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뭐 준보어다, 유사보어다 하는데 저는 그냥 분사 구문 처리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문장 한번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In the evenings 뭡니까? 저녁에는 대부분의 이스탄불 사람들은요 come, 온다가 되겠죠. 자, 자동사 나왔습니다. 보이십니까? 이스탄불에 있는 그 터키 이스탄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요 come, 오는데 어디로 와? 집으로 온다. 자, 봐봐. 여기까지 지금 분석을 해보면 지금 일형식인 거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뒤따라서 tired 나와 있잖아. 제가 바로 일종의 보어인 셈이다. 그래서 준보어 또는 유사보어 이렇게 부른다고요. 제가 지금 뭐라고 지금 적어드렸냐면은 주격보어 이렇게 적어드렸죠.
보이십니까? 그도 그럴 것이 누가 지치게 된 건데요. 즉 문장 내 주어인 이스탄불 사람들이 지금 지친 거잖아.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목적격 보호나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얘가 일종의 준보어, 즉 여기 있는 주어가 지치게 된 거니까 제가 지금 주격 보호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시켜드렸다고. 분석 시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이건데, 근데 뭐 때문에 지금 지쳤는데요? 트래픽, 교통난이 되겠죠. 교통체증 때문에 대부분의 이스탄불 사람들은요, 지친 채에 집에 온다. 이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봐봐. 저녁에 대부분의 이스탄불 사람들은 집에 오는데 어떤 채로 오냐면은 지치게 된 채 오죠. 근데 뭐 때문에 지치게 된 거냐면은 교통체증 때문에. 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게 준보호든 유사보호든 간에 어찌됐든 저는 얘를 나중에 좀 배우겠지만 분사구문 처리합니다. 분사구문은 뭐냐면 우리가 부사값이잖아. 그죠? 그냥 간단하게 한 번 더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야. 부사값이니까 얘를 그냥 저는 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문장 분석을 할 때는 얘를 그냥 수식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분사구문, 즉 부사 처리를 한다는 건 주절과는 별개다라는 인식이 있잖아. 됐죠? 그래서 저는 그냥 문장 보이는 대로 여기 있는 이 tired부터 traffic까지를 그냥 분사구문, 부사값이다. 그래서 하면서 또는 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건데, 해석 다시 한번 해보면 저녁에 대부분의 이스탄불 사람들은 집에 오는데 지치게 되면서, 근데 뭐로 인해서? 그쵸? 교통체증에 의해서. 이 정도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밑에 거 한번 읽어드리면 드물게 일형식 자동사 뒤에도 보호가 쓰일 수 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포인트 체크업 70인데 여기 지금 세 문제가 있었는데 원래 그 B번, C번은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한번 풀어보기로 하고 A번만 한번 풀어볼게요. She stood. 자 여기서 stood 보이십니까? stand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죠. 그리고 이 stand는요 좀 더 폭넓은 의미에서 비동사 값이니까 뒤따라서는 역시 주격보호가 나와야 되는데, 이 주격보호 자리에 ing 현재 분사가 맞느냐 pp 과거 분사가 맞느냐 물어보고 있죠.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그냥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 여기서 일단 비동사가 있는 거라면 맞아요. 큰 의미에서 비동사가 있는데 그 비동사를 중심으로 앞서서는 주어가 있고 뒤따라서는 주격보호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여기에 지금 ing가 맞느냐 또는 pp가 맞느냐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거냐면 앞서 있는 이 주어와 의미 관계를 좀 따지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주어가 어떤 사람, 행위자라면 주어가 하는 입장이라면 ing 이해되시죠? 또는 되는 입장이라면 pp 이렇게 쓴다 이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꼭 좀 챙겨가야 되는 동사가 하나 있다면은 astonish라는 동사 뜻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이 없을 게 아니라 얘는 나게 하다, 놀라게 하다 뭡니까? 사역의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앞서 있는 이 주어가 놀라게 하는 입장인지 놀라게 되는 입장인지를 문맥 보고서 판단을 좀 해주시면 되겠다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녀는 채에 있었는데 놀라게 한 채에 있었죠. 정말로 충격을 주는. 됐죠? 놀라움을 자아내는 채에 있었다. 또는 놀라게 된 채에 있었다. at 어디에서인데 at the site of the destruction. 여기서 site 시야에서죠. 시야에서 의역하면 보고서. 뭔가를 보고 나서 또는 보고서. 이런 뜻인데 이렇게 의역됩니다. 근데 뭘 본 거야? of destruction 뭡니까? 파괴죠. 무엇의 파괴? of the building 뭐예요? 그 건물의 파괴를 보고서, 그 건물이 파괴되는 걸 보고서 의역하면 이해되십니까? 그 건물이 파괴되는 걸 보고서 그녀가 놀라게 하는 입장인 놀라게 되는 입장인 되는 입장. 됐죠?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ing가 맞느냐 pp가 맞느냐 계속 물어보긴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 앞서서 배웠던 명사 수식어 있죠? 그러니까 ing가 꾸며야 돼, pp가 꾸며야 돼. 이거는 어느 정도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잘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특히나 보호 자리, 지금 여기에서는 주격 보호고 뒤따라서는 우리가 목적격 보호 배울 거잖아. 그러니까 보호 자리에 ing를 써야 되니 pp를 써야 되니 이거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헷갈려합니다. 그래서 꼭 좀 잘 정리를 해주시고 이번에도 명언 한번 보고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We always get bored with those whom we bore. 자 여기에서 로슈푸코 앞서서 한번 나왔죠. 프랑스의 공작으로 소개가 되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요 항상 get bored. 자 여기에서 get bored 이것을 일종의 수동태로 잡아주셔도 되고요. 되셨죠? 예, 우리가 비동사 대신에 get이라는 동사를 쓸 수도 있다. 대용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여기에서는 동작이 강조된다. 뭐 이것까지 했는데 여튼 해석은요. 여기서 이 보호라는 동사의 뜻을 정확히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뜻이 뭡니까? 보호는 누군가를 귀찮게 하다. 타동사입니다. 하게 하다.
되었죠? 누군가를 귀찮게 하다인데, 자, 여기까지만 그대로 좀 읽어보면, 우리는 항상 귀찮게 되죠. 우리는 뭔가, 질리게 되고요. 귀찮게 된다고요. 넌더리가 나게 된다는 거죠. 넌더리 나가. 됐죠? with. 근데 무엇에 있어서냐면은 those. 여기서 those whom 나와 있는데, 빨리 한번 구조만 적어드리면, dose를 이렇게 적으면 안 되죠. 이렇게 적어야죠. 그죠? those, 다음에, whom 다음에, 지금 뒤따라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해석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어 이가 동사 하는 그런 다음에 앞명사. 여기서 이 does는 뭐 사람들 정도로 읽어주시는 게 참 좋죠. 되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 우리가 귀찮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읽어주십니다. 최종에서 다시 한 번 더 해볼게. 우리는 항상 귀찮게 되고 지치게 되고요. 실증 나게 되는데 무엇에 실증 나게 되는 거냐면은 바로 사람들의.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우리가 귀찮게 하는 사람들.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다, 되다 이거 의미관계 제대로 파악하셔야지 독해가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항상 지치게 되고 실증나게 돼. 근데 무엇에 실증나게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 사진 하나 좀 실어드렸는데 여러분들 인형이라는 거 처음 사면 어떻습니까? 막 이제 침대 맡에다가 침대 옆에 딱 이렇게 앉혀두죠. 그리고 한 번씩 너무 귀엽다 하면서 귀도 한번 당겨보고 소위 말해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 있는 이 인형, 새로 산 인형을 귀찮게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귀찮게 한다는 거야. 근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인형을 구입할 때쯤 되면은 우리는 이 인형에 실증 나게 되죠.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정말로 우리가 귀찮게 하는 사람들 세상에 정말 많죠. 정말로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운 부모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년기 시절부터 쭉 자라오면서 아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은 귀찮게 했죠. 누구를요? 여러분들은 귀찮게 했는데 바로 부모님들을 귀찮게 했죠. 그런데 사춘기가 지나고 할 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에게 막 이제 짜증을 많이 내죠. 좀 귀찮게 좀 하지 마. 이게 되죠.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지금껏 우리가 귀찮게 했던 거야. 근데 우리가 귀찮게 했던 사람들을 도리어 나중에 가서는요. 그쵸. 실증나게 되고 귀찮게 좀 하지 마. 넌더리가 나게 된다고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러지 말자. 가까이 있는 사람 소중히 여기고 익숙해졌다고 우리가 너무 당연시 여기지 말고 소중히 좀 여기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